안녕하세요. 석전안의원TV 허리의사 심상집입니다. 얼마 전에 허리 통증이 심해서 앉아 있지를 못한다는 한 환자분이 내원하셨는데요. 그런데 이분이 만 2년 동안 온갖 병원에서 온갖 치료를 다 받았는데도 낫지 않으셔가지고 결국에는 식사 때조차 앉지 못하는 생활을 하고 계셨다고 합니다. 보통 허리 통증은 웬만하면 자연회복 된다고들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오랫동안 많은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전혀 변화가 없는 허리 통증이 있을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허리 통증의 원인은 매우 다양한데요. 허리 근육이 긴장해서도 생길 수 있고 피부에 감각신경이 눌려서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척추신경에 장애가 생겨서도 허리 통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 말고 극돌기 주변에서 근막이 들러붙으면서 생기는 어떤 물리적인 손상이 통증을 일으킬 때가 있는데 이것이 온갖 치료에도 낫지 않는 허리 통증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근막 유착 손상이라고 하면 조금 생소하실 텐데요.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이렇게 근막이 있고 밑에 뼈가 있어서 이렇게 서로 미끄러져 가지고 움직여야 되는데 이게 어느 순간 들러붙기 시작하면서 어떤 물리적인 손상을 만드는 겁니다. 허리에는 흉요근막이라는 크고 넓은 근막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조직에 비해서도 이 근막의 역할이 절대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 그림에서 보면은 이렇게 다른 조직과 잘 구분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실제 해부 사진을 보면 이렇게 주변 조직과 거의 구분이 안 되게 허리 전체를 랩처럼 이렇게 감싸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막은 80% 정도 수분을 함유하고 있는데요. 이게 너무 과도하게 움직이거나 너무 움직이지 않았을 때 그 압력이 지속된 부위에서 수분이 빠져나가면서 점성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점성이 증가하고 탄력이 저하되다 보니까 그 주변의 조직들과 들러붙어서 엉키기 시작하는 부분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부분이 척추의 가장 이 바깥쪽인 극돌기 부분인데요. 여기 근막이 부착되는 부위이기도 하고 오래 앉아 있거나 서 있게 되면 바로 이 부분에 압력이 많이 가해지기 때문에 여기서 유착이 주로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 근막이 유착되면 척추가 움직일 때마다 이 들러붙은 조직을 잡아당겨서 통증을 일으킬 수 있고요. 이 통증이 유발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여기 보시면은 이 흉요 근막이 엉덩이와 밑으로 허벅지까지 거의 자연스럽게 한 조직처럼 이어지는 걸 볼 수 있는데 이 때문에 허리에서 잡아당겨지면 엉덩이 통증과 허벅지 통증, 심하면 다리 통증까지 유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막이 유착되면 이 극돌기를 따라서 단단하고 두꺼운 조직들이 형성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굽힐 때 여기가 두꺼워져 있으니까 잡아당겨져서 잘 안 굽혀지거나 굽히는데 어떤 그런 한계가 생기게 되고요. 반대로 뒤로 젖힐 때는 이 뼈와 뼈 사이에 딱 걸려버리니까 통증이 심해지거나 여기가 굳어서 아예 뒤로 안 넘어가는 그런 양상을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 근막 유착이 안쪽에 있는 극돌기 인대랑 같이 들러붙어서 단단한 물리적인 손상을 만들 때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 척추의 결속력이 떨어지면서 척추가 하방으로 이렇게 밀리는 경우들이 생겨요. 그리고 좌우로도 비틀려 가지고 이렇게 뼈가 틀어지는 그런 양상을 볼 때도 많습니다. 그리고 근막 유착이 되면 근막이 짧아진 쪽으로 이렇게 허리를 잡아당겨서 한쪽으로 기울게 되거나 아니면은 반대쪽으로 비틀게 되거나 이런 현상들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어떤 근막 유착 손상은 완전히 물리적인 손상이기 때문에 보통 한약이나 양약, 주사 이런 데 잘 반응하지 않아요. 그리고 통증이 나타나는 부위도 굉장히 안쪽이고 골막에 거의 붙어가지고 이렇게 뼈 쪽에 붙어서 있기 때문에 웬만한 물리치료에도 잘 반응하지 않는 겁니다. 시술이나 수술 같은 경우에는 이 안쪽에 있는 디스크를 목표로 하는 치료 방법이기 때문에 이 겉에 있는 근막 손상에는 영향을 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애초에 치료 지향점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간혹 시술이나 수술을 받고 통증이 더 심해졌다던가 아니면은 없던 통증이 새로 생겼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 뒤쪽에 있는 어떤 그런 근막 손상이 있었는데 잘못 이 안쪽을 치료하면서 나타나는 어떤 그런 현상이 아닌가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극돌기 주변에서 근막 유착 손상이 생길 수 있고 그 근막 유착 손상이 일반적인 치료에 잘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오랫동안 낫지 않는 허리 통증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말씀 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치료 방법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 유착된 부분을 찾아서 그 크기를 줄여주기만 하면 되는데요. 그런데 실제 치료 과정은 이렇게 말처럼 쉽지만은 않습니다. 금방 유착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그 뼈에 붙어서 그 뼈와 거의 구분이 힘들 정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정교하지 않으면 그 존재 유무조차 확인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조금 더 기술적인 문제인데요. 이 근막 유착 손상이라는 게 어떤 돌덩이처럼 굳은 게 아니라 섬유 조직들이 겹겹이 쌓여가지고 굳은 거기 때문에 무조건 강한 힘을 가하게 되면 이게 풀어져서 부드러워지는 게 아니라 그냥 눌려졌다가 다시 튕겨져 올라오는 이런 양상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걸 없애려면 손을 댈 때부터 그 가장 표면에 그 섬유 가닥을 느낄 수 있는 정도까지 표면을 눌러서 그 가장 표면에 섬유 가닥 하나씩 끊어내는 듯이 이렇게 치료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가볍게 손을 대서요. 여기서 이렇게 문지르듯이 피부 아래를 이렇게 부드럽게 문지르듯이 해서 그 섬유 가닥 하나씩 부드럽게 해야지만 점점 그 표면이 녹아내리듯이 전체가 부드러워지고 이완이 되기 시작합니다. 예. 이렇게 근막 유착 손상이 이완되기 시작하면 주변 조직들이 부드러워지고요. 그 극돌기와 극돌기 사이에 꽉 차있던 어떤 그런 공간이 점점 뭔가 텅 빈 조직처럼 변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극돌기와 극돌기 사이가 공간이 생기기 시작하면 척추의 가동성이 높아지고요. 척추의 가동성이 증진되기 시작하면 모든 통증들이 눈 녹듯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허리의 움직임도 정상화되고요. 비틀렸던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휘어졌던 부분, 이런 부분도 서서히 제자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장기간 치료에도 잘 낫지 않는 허리 통증이 근막 유착 손상 때문일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형태의 허리 통증은 특정 자세 동작에서 심해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앉아 있을 때는 통증이 매우 심한데 서 있거나 걸을 때는 괜찮다던가, 아니면은 걸을 때는 통증이 심한데 앉거나 누우면 또 편하다든가, 이런 형태를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특정 자세와 동작에서만 유난히 통증이 심하고 이런 것들이 잘 낫지 않는다면 근막 유착 손상을 의심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간혹 허리 전체가 이렇게 굳어서 마치 강직성 척추염처럼 허리가 뻣뻣하고 모든 자세와 동작이 불안하고 통증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거의 당연하게 근막 유착 손상을 의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오랫동안 낫지 않는 허리 통증의 원인과 그 해결 방법, 그리고 증상의 어떤 그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영상 도움이 됐기를 바라고요.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